우리 장관님, 농림부 장관님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죠.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혹시나 다른 그런 또 위치에서라도 그걸 잘 좀 인지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식료품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음식물 물가가 세계 2위입니다. 스위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은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1인당 GDP가 9만 불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한 3만 5천 불쯤 되죠.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차기 정부도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첫 번째 그 일성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 그 말씀드리자면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그 도시에서 그 농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 구입에 대한 것을 그냥 비교를 하는 것이라서 실은 조금 장관님, 약간 제가 토론을 의원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네. 소금빵 아시죠? 빵. 네, 소금빵의 3,000원. 예. 원조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소금빵이 1,000원인데 아니요. 120엔, 네. 즉 1,100원쯤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소금빵은 3,200원에서 3,600원 합니다. 네. 이런 사례를 보면은 빵값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예.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2위라는 것은요. 네. 극히 이거는 살인적인 행위다. 살인적인 예. 그 물가다인 거죠. 이것을 좀 잘 좀 예, 그래서 의원님 잡아주시길 말씀하신 의도를 예. 그동안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그 생산부터 유통부터 소비자한테 예.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이 안 최대한, 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겠지만 그 좀 물론입니다. 예, 이제 염두해서 예. 꼭 좀 챙겨주시고요. 네. 네, 송정훈 의원님. 예, 의원님. 저도 보도 보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농림장관으로서 이렇게 유임이 되셨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뭐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공감하고 또 국정 운영의 보조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새로 이렇게 유임되신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축하도 드리면서 장관 새로운 우리 이 농촌을 위한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되실 우리 농림장관으로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뭐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좀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새로 이렇게 또 농정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신임 차관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OECD 아까 조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간 외식 물가 20% 상승했어요. 네.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섰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이번 추경안 65%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했어요. 호텔 경제론 어떻게 보면 대국민을 향한 실험을 이제 하시겠다는 건데 이 먹거리 물가 안정이 시급한데 반짝 지원금 이거 줘가지고 물가 폭등하는 그런 자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시중에서는요. 먹거리 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 농산물의 경우 사실 지금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식이나 가공식품 물가는 좀 꾸준히 지금 상승 중이라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서민들 좀 그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되 저는 근본적으로는 좀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비, 그러니까 경영비를 좀 낮출 수 있는 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을 조금 더 효율화해서 유통 부분에서 비용이 오른 것들을 좀 낮추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구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임으로 발표된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들이 뭐 오늘 또 발의가 많이 됐네요. 예. 농산물 가격 안정법 10건 발의됐고 또 농업재해대책법은 15건이 발의가 됐고 양곡관리법은 8건이 발의가 됐어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농망법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서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그 농망법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거부권을 사용할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그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예, 동감한다.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대안을 같은 내용의 검토하겠다고.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아니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세요. 일국의 장관이신데 네. 철학이 있을 건데 예, 부작용이 철학을 없는,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그렇게 철학에 하도록 바꿔서 하겠습니다. 맞춰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꾸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고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틀린 정책을 추진해서야 되게 영이 부작용이 쓰겠습니까? 없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는 방향에 정말 대해서 안타깝고, 의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네요.